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은 다 끝났어요. 예, 중요한 건 이제 6월 여름에는 시험, 그리고 이제 9월이 끝났고, 이제 수능이에요. 그죠? 맞지? 네, 확률과 통계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6월 시험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6월에 확통을 다 맞았을 수는 있어요. 그쵸? 이번에 9월에 여름에는 차이점은 통계가 들어갔다는 거. 그치? 그리고 6월에 안 냈었던 여름에는 부분을 당연히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조절해가지고 수능에 출제하겠죠. 그쵸? 중요한 건 여름에 6월에 가까울 것이냐, 아니면 9월에 가까울 것이냐야. 네. 이따 선생님이 전체 여름에는 문항 분석 우리가 하겠지만, 중요한 건 6월 여름에는 시험과 9월 시험의 한 중간 정도로 출제를 하겠구나. 선생님 이해됐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번 연례를 9월에 내지 않았던 확률과 통계의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23번 여러분의 문제는 중복순열이었어요. 무슨 순열? 중복순열.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얘는 몇 번? 4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24번 여러분의 문제는 다 건드리는 거야. 자, 문제에서 여러분의 PA 합비가 얼마라고 그랬어? 8분의 5. 자, 그 다음에 PA예요. 복 B예요. 그죠? 얘는 얘는 B 차사건 A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름의 관계를 생각하면 PA는 PA 합비에서 몇 분의 1을 뺀 거? 4분의 1을 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PA가 여러분의 24분의 얼마? 14라서 6건 처리하시게 되면 정답은 12분의 5.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5번 문제. 25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이세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의 계산이 아주 깔끔합니다. 문제는 2학년 학생과 몇 학년 학생? 3학년 학생 수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을 뽑죠? 5명. 그쵸? 그러면 구성은 여러분은 하나, 둘, 둘이에요. 그죠? 하나, 둘, 둘밖에는 없어. 네. 그래서 얘를 별반 이상 없이 정답은 몇 번? 5번 나오셨을 겁니다. 네, 틀릴 거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6월하고 9월하고 다르게 9월은 통계가 들어갔다. 우리 전범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M 추정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 M 추정 문제는 사실 실제 구간의 길이 L, 그 다음에 여러분 X가 구하기, 그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문제? C. 공식만 알면 답 나오네. 실내관의 길이까지 갈 것도 없어. 따라서 하면 C는 어떻게 구하죠? 몇 점 96?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뭐?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하면 루트 N이 지금 여러분 얼마? 128이죠. 맞죠? 그러니까 루트 여러분 얼마? 128분의 바로 얘가 시그마. 시그마는 얘는 몇 루트 2? 2루트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C가 나오는, 여러분 한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얘는 몇 번? 2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M 추정 문제에서, 자, 선생님 봐. 26번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얘는 통계적 추정이거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통계적 여러분의 추정에서 사실 조금 고난도 여러분의 문제는 X바 분포예요. 무슨 바 분포? 그걸 하나도 안 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수능에는 대를 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바 여러분의 분포를 좀 더 잘 봐두셔야 되겠다. 알았지? 복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7번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이산확률 분포예요. 무슨 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표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돼?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쵸? 표를 여러분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죠? 그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각 면에 여러분의 숫자 1, 2, 2, 3입니다. 1, 2, 2, 3.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1, 2, 3 할 때
선생님이 반드시 다르게 여러분이랑 체크할 거. 그래서 얘를 프라임 붙여놓으셨어야 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정사면체 서로 다른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거기까지 끊어줘야 되죠. 따라서 그러면 NS는 4 곱하기 4니까 얼마? 16이세요. 얼마? 16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이랑 다 16으로 깔아주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히려 이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뭐? 차. 여러분들 두 수의 차에다가 밑줄.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이 두 수의 여러분의 차가, 이 문제가 4점짜리 문제로도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 이해됐죠? 28번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29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았지? 그때도 여러분이 똑같아요. 자, 문제는 여러분 라지 X야. 이 라지 X는 여러분의 무슨 수의 차? 두 수의 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두 수의 여러분의 차예요. 종류가 몇 가지냐? 그치? 똑같은 여러분의 숫자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제로가 될 수 있고, 또 몇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또 몇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라지 X는 0일이다. 그치?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다 3개를 모두 다 구할 필요는 없고 0일 때 그리고 몇일 때 2일 때 정도만 구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몇 분에 깔고 16분에 다 깔아주시고 그쵸? 자, 0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1,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고 그쵸? 자, 얘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자, 그런데 2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4가지. 2 곱하기 2에서. 그쵸? 그래서 그러면 합치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얘들 여기에 6이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가 되는 여러분의 케이스는 누구 나오셔야 돼요? 1, 3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쵸? 또는 여러분은 누구? 3, 2,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몇 가지? 2가지. 그럼 나머지는 얘는 다 몇이겠죠? 2겠죠. 가장 복잡한 아이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의 8가지. 자, 이렇게 이제 표가 완성이 되면 VX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VX는 얘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뭐의 제곱?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쓰면 완벽하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인데, 자, 이 28번 문제가 H 문제예요. 그죠? 자, 이 H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자, 우리 여러분 약정응약 퀸스킬에서 안 그래도 여러분이 H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도 다뤘어요. 그죠? 아까울 수는 있다. 아마 들으면 얼척없이 쉽네?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 28번 문제가 여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낸 거거든. 그러면 우리한테 10주가 남았어. 수능까지. 그러면 이 H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또 낸다. 라는 얘기고, 원래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 문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올해는 H 문제를 반드시 변별력 문항에다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네. 따라서 이 28번 문제가 뒤에 여러분 30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는? 수능이.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공통과목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확통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많이 소모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급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4점짜리 여러분의 문제를 읽을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얼마나 여러분 시간 분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의 공통과목보다는 확통이 쉬울 것이다 라는 얘는 베이스를 머릿속에 깔고 가야 돼. 근데 너희가 이제 공통문항이 건드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갖다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확통은 있다 하면 되지고 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여러분은 접으셔야 된다고. 이거는 전략상. 선생님 말 이해되셨죠? 네. 자, 문제는 여러분 28번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H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빨간 카드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슨 카드? 파란색 카드가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가 3개.
그 다음에 보라색 카드가 3개. 이렇게 해서 전체 카드가 있어요. 이게 분명 같은 이야. 그치? 같은 카드를 A와 B와 누구에게?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나누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만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컨셉이 4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주고. 그치? 주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것까지 했다고. 자, 지금 이게 사탕 주머니예요. 뭐 주머니? 사탕 주머니. 그래서 그러면 주머니 H 사탕수.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나가 있어요. 뭐가? 가나가. 선생님이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냥 막 마지막 차이할 거. H. 이 생각이. 나는 또 미리 여러분 했던 이유가 좀 복습하라고. 미리 했거든. 2주차에. 자, 문제는 여러분의 가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가를 여러분의 전제로 깔고 나를 뺄 것입니다. 아니면 가나를 동시에 수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이냐. 기억해? 자, 그래서 가를 읽어봤어. 여러분의 가를 여러분이 읽어봤더니 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A와 B는 여러분의 각각입니다.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 그죠? 몇 장 이상의? 한 장 이상. 이건 얘는 최소값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쵸? 최소값으로 조정할 수 있어. 그 다음에 C는 여러분의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선생님 말 맞죠? 최소값은 그냥 0 이상입니다. 자, 문제는 내가 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나를 봤어.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을 봤더니 학생 누가? A가 문제에서 그랬죠? 받은 카드의 색의 무슨 수? 가지수가 색깔의 여러분의 가지수가 몇 개 이하? 3개 이하래요. 우리가 뭐뭐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무슨 사건? 여사건을 떠올리거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너희가 결정해야 될 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가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건 다 나열해요. 골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는 아니라 뭐 깔고 가 깔고 나의 여러분의 무슨 사건을 여사건을 드러내는 이런 전략을 써야겠구나. 선생님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스타일의 여러분의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나왔다. 최근 여러분의 이 개념관을 정말 그냥 성경처럼 여러분이 받들고 보셔야 된다. 어렵게 낼 마음이 1도 없어요, 지금. 원래 여러분의 이번 여러분의 6월을 내가 그따구로 냈으면 9월은 정말 더 악소리 나게 됐었어야 돼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럴 마음. 자, 그러면 1번 하시고 일단 여러분의 가를 계산할 건데 뭐야? 가. 근데 얘는 문제는 A하고 여러분의 누가? B가 각각 여러분의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노란 카드만 있고 보라색 카드만 있으면 바로 얘를 최소값으로 조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얘가 한 장 이상이라는 게 어떤 카드를 한 장 이상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가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그냥 얘를 나눠주는 그냥 오리지널 전사법 NS는 정말 한 줄에 풀립니다. 자, 먼저 얘를 빨간색 카드를 줍니다. 몇 가지? 3가지. 파란색 카드를 줍니다.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 카드 3장을 그냥 막 줄 거예요. 몇 H? 3H4. 보라색 카드를 막 줄 거예요. 몇 H4? 3H4.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얘가 900까지야. 몇 가지? 900.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가정. 자, 이 가의 여사건은 그치? A가 한 장도 안 받는 겁니다. 그죠? A가 한 장도 안 받는 거 다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죠. 나 지금 가구하고 있어요, 가. 그러면 A를 여러분 아예 제외하시고 B하고 누구한테? C한테 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몇 곱하기? 3 곱하기가 아니라 몇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 얘를 다운그레이드만 시키면 돼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몇 H? 2H3 그리고 몇 H3. 이렇게 잘해요. 우리들이. 내가 하는 게 돌아버리는 거야. 자, 2H3 계산하시면 여기 그러면 64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64가지. 그러면 두 번째, B가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것도 드러내는데 이거 A가 못 받는 경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64가지. 그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A도 못 받고 B도 못 받는. 이거는 그냥 다 누구한테 주겠다. 그렇죠. 이런 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64에다가 64를 갖다 더하면 128이죠. 128에서 얘 1은 여러분 한번 빼줘야 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127. 따라서 전체 여러분의 몇 가지? 900에서 얼마 뺀? 127을 여러분이 뺀 게 가까지 계산한 거야. 뭐까지? 가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가야. 이게 가야. 이해됐지? 자, 문제는 이제 내가 가까지 계산했으니까 이 가를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깔고 이 나를 뭐 해야 돼? 드러내야 돼. 자, 그러면 가를 깔고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여러분의 무슨 사건? 여사건을 따질 때 가는 여러분의 미리 수령한다라고 보고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나의 바로 여사건은 뭐야? 네 가지 색을 받는다야. 우리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였어. 그럼 네 가지 색을 다 받아야 되니까 누가? A가. 자, 그래서 A한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보라색 하나. 그죠? 미리 줄게요. 그러면 빨간색 쏠다, 파란색도 쏠다, 노란색은 몇 장 남았죠? 2개. 보라색 몇 개 남았죠? 2개. 자, 이 노란색 2개와 보라색 몇 개? 2개를 지금부터 누구한테 줄 거죠? A, B, C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얘는 최소한 여러분의 수렴하는 조건으로 줬으니까 A가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여러분의 뭡니까? 주머니 H 사탕수예요. 그죠? 자, 그럼 노란색 2개를 줍시다. 어떻게 되죠? 3H2 몇 H? 3H2.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갖다 선생님이 계산하니까 이게 36가지야. 몇 가지? 36가지.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 가에서 여러분 우리 가를 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에서는 여러분 A도 여러분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 B도 여러분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했어. 응? 근데 이거는 그냥 막 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A는 여러분 한 장 이상을 받았는데 누가? B가 여러분의 뭐? 그렇죠. 못 받는 여러분의 경우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B가 뭐 하는 거? 못 받는 거. 자, B를 빼고 누구를 빼고? B를 빼고 노란색 몇 개? 2개. 보라색 몇 개? 2개를 A와 누구에게? C한테 주는, 즉 B가 못 받는 경우를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저 36가지에 껴들어갔으니까 따라서 몇 H? 2H2 그리고 몇 H? 2H 이러면 9가지. 이 9가지는 이 36가지에서 뭐 해야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36에서 9를 갖다 빼면 얘를 몇 가지? 27가지. 아, 그래서 얘를 27가지를 추가로 더 드러내면 되겠다. 어려워?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배운 거.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해봤거든요. 가를 깔고 나를 뺄 것이다. 아니면 가나를 동시에 판단할 것이다. 그쵸?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봐. 우리가 무서워할 건 아닌 건, 자, 지금은 오히려 28번 여러분 스타일의 문제가 이번에 나와버렸어.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탕이야. 오히려 차라리 함수의 개수는 더 나아. 더 괜찮아. 애들이 따지면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렇게 주머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 여러분 주는, 사탕 주는, 요걸 여러분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잘 됐다. 그러면 이걸 얘를 소재를 바꿔서 그러면 H로 낼 텐데 함수에 그러면 개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알았지? 그래서 거기다 얘를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도 좀 더 신경 쓸게요. 알았지? 그런데다가 이 28번 문제가 우리 서바에 브릿지 모의고사에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느끼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 29번 문제는 작년 여름에는 부평에도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바로 여름에는 시험 전주에 선생님 거 자필하고 부평 시험지 주면서 시간 없으니까 선생님 거 자필이라도 꼭 읽어봐 라고 얘기했던 이항분포의 정규분사 문제가 나왔다. 만약 이 문제를 틀렸으면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개념을 놓쳤구나. 자, 선생님 봅시다. 이항분포야. 무슨 법? 이항분포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존나 잘 보여요. 노동요. 그쵸? 그거 엄청 좋아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배웠다. 분명히 그럼 얘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야. 연속이야. 미안해. 얘는 이산이야. 뭐다? 이산이야. 이산항별 분포야. 그죠? 자, 그때 그러면 이 n이 바로 시행했어요. 그죠? 이 p는 여러분의 1회 시행 시 뭐 할 확률? 성공할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n이 100 이상, 우리가 평이상 100 이상 충분히 많이 던지고 p가 2분의 1 근처에 있으면 이 이항분은 점점 정규분사하는 성질을 띠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규분사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다가 뭐 쓰죠? 평균. 따라서 얘가 무슨 P? MP. 여기다가는 뭐 쓰죠? MPQ. 어때? 맞죠?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연속 문제 중에 대표 문제로 적어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통계가 이런 3개의 단원이 있잖아. 하나는 이산확률 분포, 또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 또 하나는 통계적 추정. 선생님 말 맞지? 응. 거기서 이렇게 하나 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를 냈다? 그래? 그러면 부평에는 얘를 안 낸다는 얘기. 응? 그래서 부평에는 그냥 오리지널 정규분포 문제라든지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단 어렵게는 안 낼 건데 고루고루 낼 거야 라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무게중심을 실지 마. 다 좀 잘 볼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야. P가 그러면 몇 분의 1 근처? 2분의 1 근처. 자, 지금 여러분 문제는 얘를 따른다라는 거죠. 단,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서 그 박스 밑에를 보시면 15,360 미쳤죠? 그쵸? 나도 이러면 아주 이렇게 골때리더란 말이지. B에 이게 15,000 얼마? 360입니다. 돌아버려. 자, 그 다음에 하면 라지 X인데 뭘 성공으로 볼 것이냐. 너는 얘를 뭘 성공으로 볼래? 기록한 수가 몇? 1인 횟수가 바로 이라고 1회 시행시 성공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박스를 봤어. 봤더니 그러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다 또 우리 애들이 집합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냐. 뭐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는 A라는 여러분 집합의 원소가 뭡니까? 2, 3, 2, 3. 그 다음에 B라는 여러분 집합이 누구시죠? 2, 3. 그런데 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자, 원래 여러분이 2의 원소수입니다. 원래 8개예요. 원래 8개. 얘 여러분이 2의 제곱. 몇 개? 4개.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 8개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B에 모든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할 때, 따라서 여러분 NS가 얼마입니까? 4, 8에? 30이죠. 8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4, 8에 30. 지금 이 문제는 요 P만 구하면 사실 문제가 끝나요. 뭐만 구하면? P만 구하면. 근데 15,360을 감당할 수 있겠냐? 야, 우리 친구들. 아니, 얘 뭘 또 감당을 못해, 우리 베이비. 감당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는데?
선생님 계산기 찬스, 핸드폰 찬스, 이러면 얘를 잡혀가죠. 자, 문제는 여러분 나보고 그랬어요.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면 1을 기록하고, 교집합의 여러분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2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기록한 수가 종류는 여러분 이렇게 있죠. 0이 기록될 수도 있어요. 또는 1이 기록될 수도 있죠. 또는 2가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 성공을 외친다는 거예요. 1이 기록이 되면 외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봐라.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좀 따지기가 좀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B라는 여러분 집합, 얘가 부분 집합이 좀 작거든. 그잖니? 그러니까 작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의 여러분의 부분 집합 뭐가 있죠? 불러봐. 부분 집합 또 2, 또 3, 또 2, 3. 이렇게 잘하나? 왜 내가 돌아가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시험장에 가면 이상한 애들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안 믿겠어요. 우리 딸이 모여요. 여기 얘야.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야. 그러면 2로 하나일 수도 있죠. 또는 얘를 3으로 하나일 수도 있죠. 그쵸? 만약에 공집합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B라는 여러분 집합에 2 또는 3 또는 누구? 2, 3이 나왔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하나일 수 있다. 자, 그러면 B가 그러면 2야. 그러면 A를 여러분을 가지고 2를 여러분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거야.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반드시 포함하면 제껴라. 그러면 2를 빼고 여러분의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 1 제곱개. 그러니까 4개가 있고요. 자, 얘가 3이에요. 3을 여러분의 교집합으로, 즉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몇 가지죠? 1 제곱개죠. 이걸 다 쓰면 안 된다. 왜냐면 29번 문제 풀 때쯤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쓰지 마라. 그래야 훈련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2, 3인데요. 2, 3이 여러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려면? 하나이려면, 자, 이건 얘를 얌전하게 구해보실 수 있겠죠. 누구? 2 또는 3 또는 2, 4 또는 3, 4. 자, 지금 얘를 선생님이 쓴 거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쓴 겁니다. 이 왼쪽은 얘는 B가 기준인 거고요.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합치면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분자에다가 얼마 올리면 돼? 12 올리면 되죠. 그래서 32분의 10입니다. 32분의 여러분 12는 8분의 3이잖아요. 아, 얘가 8분의 3이구나. 실행의 수가 엄청 커요. 당연히 무슨 분사하겠다. 정규 분사하겠다. 문제는 여러분 라지 X가 58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야. P 라지 X가 58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원래는 독립시행 확률로 구해야 되죠. 무슨 시행 확률? 독립시행 확률로. 근데 이제 독립시행 확률로 구하면 수능이 끝나. 구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이 끝나. 크리스마스도고요. 제가 아예 종소리 돌려. 아니면 자칫하면 내년 수능이 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산 성질을 써야 되고, 아, 얘는 얘는 정규분포에 가까이 가는데 이 자리에다가 MP. 그래서 그러면 MP 하니까 얼마 나오셨어요? 5760. 이 5760에 8분의 얼마를 5를 추가로 곱하면 완전 제곱꼴이 돼줘야 됩니다. 될 거예요. 왜? 제한 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6구 수능 여러분의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속도감이 난단 말이죠. 왜냐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니까 얘가 아니라 360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몇의 제곱? 60의 제곱. 아싸!
이제 그러면 얘 무슨화만 하면 돼요? 표준화만 하면 되고. 설마 얘가 표에 없는 숫자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찬스 써야 됩니다. 자, 5880에서 얼마 빼? 5760을 빼. 그럼 빼면 얼마야? 120이야. 120을 얼마로 나눠? 60. 그럼 얘가 2잖아. 표준화를 못해. 표를 못 읽어. 아우 속상해. 아우 속상해. 자, 얘는 여러분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얼마라고 써져 있죠? 0.477. 따라서 0.5에서 0.477을 드러내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얘가 얼마? 0.023. 그치? 몇 배 아래? 1000배. 답은 얼마? 24. 그치? 응, 그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라스트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아까움이 있으면 됐어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고 틀렸을 수는 있다. 근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가 좀 길어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조건 확률이 안 나왔죠? 조건 확률입니다. 우리가 조건 확률 문제는 경우 대 경우로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 대 확률로 계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언뜻 딱 봐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쵸? 대가성 실험 아니에요? 그죠?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얘는 조건 확률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확률의 곱셈 정의에서 끝났어요. 이게 좀 아쉽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학생 A가 사건은 되게 간단해요. A가 있는데 이 A가 1하고 8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대. 문제는 이 두 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을 해서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숫자가 몇일 때만 8일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기까지 끊어보시죠. 그래서 나는 먼저 1번 A가 바닥에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 알겠죠? 거기에 뭐가 나오면 내려놓는다 그죠? 8. 그러니까 몇 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여러분의 B가 있는데 B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카드를 갖고 있대요? 2, 3, 4, 5, 6, 1 7까지.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이 없는 게? 원래 여러분들 아직은 연속된 자연수거든요. 1만 빼놨대? 몇만 빼놨어? 1만. 자, 문제는 나보고 뭐라냐면 학생 B는 6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한 장의 카드를 선택했으니까 전산번호는 6이에요. 몇이요? 6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숫자가 자연수 n보다 뭐하거나 같을 때만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겠다. 거기까지 끊어주실까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봅시다. 날 봐요. n이라는 어떤 기준값이 있나봐요. 이 n이라는 여러분 어떤 기준값이 있나봐요.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n을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3보다 뭐하거나 같아? 작거나 같은 건 내려놓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내려놓는다? 그럴 확률은 뭐냐? 6분의 뭡니까? 2예요. 만약 내가 이 n을 여러분이 4라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은 건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자, 이 규칙상 지금 여러분의 분자가 이 기준값보다 몇이 작아요? 1이 작아요. 다시 얘기하면 B가 바닥에 카드를 내려놓을 확률이 6분의 n-1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게 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n은 확정된 숫자거든. 맨 마지막에 n 구하라는 것으로 봐서. 하지만 이해됐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놓을 확률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 보기 전에 그 밑에 다음 규칙에 따라 학생 A가 뭐를 받아? Q를 받아. 또 이 규칙에 따라서 B가 또 Q를 받아. 응? 그걸 얘를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Q를 받는 그 조건, 그 대가, 그게 이제 바로 박스에 있는 거죠. 그 박스를 여러분이 봤더니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몇 명이냐? 아니 어차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카드를 얘를 두 놈 다, 즉 A와 B가 모두 다 뭐하면 내려놓으면, 2명이 내려놓으면 더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만 Q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커요? 8이요. A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B가. 따라서 그러면 2명이 여러분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무조건 A가 여러분의 뭘 받는구나? Q를 받는구나. 충분히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몇 명이면? 한 명이에요. 즉 A 또는 여러분 누구? B면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뭐를 받는데? Q를 받는데. 만일 A가 여러분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걔는 카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누가 받아? 아니 카드를 Q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누가 받아? 그렇죠. 내려놓지 않은 애가 무조건 받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의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없으면 어느 학생도 받지 못한대요. 자, 문제는 얘는 바로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얘는 P와 Q가 뭐해라? 같아라. 자, 먼저 첫 번째, 누가 Q를 받는 거? A가 Q를 받는 상황. 어떻게 하면 여러분 A가 Q를 받죠? 그렇죠. A하고 얘랑 B가 둘 다 뭐하면 내려놓으면 A가 받아요. 그쵸? 또 A가 안 내려놔. 그런데 누구는 내려놔? B는 내려놔. 그럼 안 내려놓은 애가 받는데 왜? 그러니까 사건은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 자,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 자, 이번에는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 아마 이제 앞부분 여러분 쭉 오면서 아이들이 28번, 29번을 좀 많이 틀릴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여기서는 조건 확률로 안 하고 그냥 여기는 확률의 곱셈 정리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여러분 수능에 조건 확률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겠다. 낼 거야? 아냐냐 이 말이지. 자, A예요. 불러주세요. 몇 분의 1? 2분의 1 곱하기 6분의 n-1입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자, 얘는 A의 여예요. A의 여라고 해봤자 2분의 1이죠. 그 다음 여러분의 B는 여러분의 그대로 6분의 몇 마이너스? n-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뭐 한 개? 더한 게 P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 이거의 반, 따라서 6분의 1의 몇 마이너스? n-1이 바로 P겠죠. 얌전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가 여러분의 Q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B가 Q를 받는 상황. 어떻게 하면 B가 Q를 받죠? A가 여러분 뭐해? 내려놔. 그리고 얘 B는 안 내려놔. 이거 말고 또 B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 없어. 그러면 A가 내려놔. 몇 분의 1? 2분의 1. B는 내려놓지 마. 그러면 몇 마이나? 1 마이너스 6분의 n-1이죠.
여사건 엄청 좋아합니다. 올해 출제위원들. 저번에는 6평에도 아주 여사건 도떼기시잖아요. 지금 반드시 여사건 처리하는 문제가 최소한 여러분 2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여러분 곱하기 몇 분의 6분의 그죠? 그럼 얘는 분자는 여러분 6 그때 맞죠? 6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내가 몇 마이나? 7 마이너 1입니다. n입니다. 어때 됐을까? 이게 바로 뭐야? Q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뭐하다? 같다? 하면 뭐가 나오겠니? n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예뻐요. 분수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n은 여러분의 문제에서 뭐냐면 3이에요. 그럼 n 대신에 여러분은 3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누가 나와? p가 나오겠죠. p는 여러분 얼마? 6분의 2니까 몇 분의 1?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n하고 여러분의 p하고 더해가지고 24배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80. 어려워? 너희가 풀었던 여러분의 문제의 반밖에 안 돼. 그래서 조금 여러분의 안타깝다, 아깝다 이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유념하시고 나머지 10초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증복조합 여러분의 반드시 뭐해? 변별력 문제 하나로 내겠군. 그쵸? 그게 여러분의 부정방정식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함수의 개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주머니 사탕을 냈으니까 사탕 주머니를 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알았지? 특히 부정방정식의 정수에 그게 좀 변형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나 좀 심리형 문제가 있으면 너희 모의고사 볼 때 좀 조심해서 여러분이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통계에서는 우리 여러분이나 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정비분포 문제나 아니면 확률 밀도함수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로. 알았지? 네. 이번처럼 29만 문제가 또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뭐? 확률에서는 조건범위. 조건범위. 그러면 조건범위는 언제 됐냐? 6평. 6평이 됐었던 여러분의 그 조건범위 문제가 모티브가 될 겁니다. 아주 유사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모평균의 우리 저기 뭐죠? 우리 통계적 추정에서는 이번 M 추정을 냈어요. 그죠? 무슨 추정? M 추정. 그다음 M 추정 말고 X바 분포. X바 분포. 3점짜리든 아니면 4점짜리든 반드시 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점짜리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항 정리를 안 냈어요. 무슨 정리를? 이항 정리를. 그래서 이항 정리 문제는 좀 조심해서 앞부분에서 3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잘 하시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항 분포는 이번에 이항포의 정규 분사를 냈으니까 단순하게 하면 MP, MPQ, 루트 MPQ 묻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았지? 네, 그 정도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공통 과목에서 또 뵙지요.